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입안이 헐었어요. 혓바늘이 났어요. 입술이 우둘투둘해요. 입꼬리가 자꾸 찢어져요 하면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무리하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바로 입술이나 입안에서 신호가 오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 보통 약국에 와서 찾는 것이 알부칠, 오라메디, 페리덱스 같은 연고나 가그렉입니다. 이런 약들은 살균 소독제,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진통 소염제 성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쓰는 건 괜찮지만 수시로 재발하거나 한번 생기면 오래가는 분들이 장기간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죠.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런 약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제일 뿐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내염, 구강염, 구순염, 설염 이렇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모두 다 염증인데요. 생기는 위치만 다를 뿐 그 원인은 같아요. 지금부터는 입안과 입술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통칭해서 입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수시로 재발하고 오래가는 입병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병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최근에 잠을 못 잤거나 무리해서 힘드셨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았거나 과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사량을 늘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 그 대사열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쉬지 못하게 되면 이 대사열을 식힐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 대사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니까 몸 안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유독 봄철과 같은 이 환절기에 입병이 잘 생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몸의 대사도 같이 변하는데요.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죠. 봄이 되면 이 자연이 기지개를 켜듯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이 몸도 똑같아요. 겨울에는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이 혈관이 수축하고 또 대사량도 떨어지는데요. 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혈관이 확장되고 또 대사량도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대사열과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사열이 많아져서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빈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열은 가벼워서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와 같은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눈으로 열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안구건조, 백내장, 녹내장이 되고요. 코로 나오게 되면 비염이나 축농증, 그리고 귀로 나오면 중이염이나 이명, 이석증이 생기고 입으로 나오게 되면 구내염이나 설염, 구순염과 같은 입병이 되는 거죠. 구강 점막이나 입술과 같은 이렇게 조직이 얇은 부위로 열이 나오게 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가 패이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대사열에 의해서 체액이 메마르면서 타액이나 소화액도 메마르게 되는데요. 타액은 소화작용과 더불어서 살균작용이 있는데요. 이 타액이 메말라서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나 진균 그리고 바이러스의 번식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액도 메말라 버리면 이 위장 안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기고요. 그 가스가 역류를 하면서 구강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또 메말려 버리니까 세균 번식이 더 용이해지는 조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열의 배설 통로는 대변과 소변인데요. 이렇게 위장관이 메말라 버리면 열이 아래로 배출되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면서 입병이 되는 겁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큰 관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막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이에요. 이곳은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면역을 담당합니다. 이 점막이 면역을 담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점액, 즉 체액입니다.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즉 체액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입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평소 입병이 자주 생기고 한번 생기면 오래가는 분들은 체액이 메마른 분들이에요.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활동을 하고 나서 남는 독소나 열이 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도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체액과 혈액이 메말라 있으면 몸 안에 독소나 열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오래 누적되어 세포나 조직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서 염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입병이 잘 생기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수분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고 반면에 체액을 메말리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입병은 열 때문에 생긴 건데 열을 식히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포나 조직 안으로 물이 들어가려면 소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도 입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소금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요해요. 또 수분을 빼앗아가는 커피, 염증을 유발하는 튀긴 음식과 우유 및 유제품들, 그리고 세균이나 진균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음료수나 디저트 음식들, 그리고 열을 주는 화기 음식인 밀가루나 닭고기를 즐기는 습관은 체액을 더 메말리고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입병이 잘 생기는 분들은 꼭 절제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식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사열이 쌓이지 않도록 잘 쉬어주고 잘 자는 거죠. 잠은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과 세포막의 필수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또 면역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차질이 생기겠죠.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면서 영양요법을 병행할 때 이런 입병이 재발하지 않고 빨리 치료될 수가 있어요. 영양요법은 메말라버린 체액과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서 점막을 재생할 수 있도록 산소와 영양을 줄 수 있는 조혈 영양제, 간과 심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잘 소통하면서 세포막을 재생하는 식물성 오일을 함유한 항산화제, 구강 점막 내 세균총의 균형을 잡아주는 천연 성분의 항생제와 체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수기 성분의 콜라겐도 입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양요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추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입병의 원인은 인체의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대사열에 의해 체액과 혈액이 메마르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입병이 빨리 나으려면 체액과 혈액을 메말리는 식습관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대사열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우선 소금물로 체액을 충분히 보충하고 수분을 빼앗아가는 커피는 피하고요. 그리고 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달달한 음료수나 디저트 음식들은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열을 잘 식히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잠은 되도록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입병을 달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입병뿐만 아니라 안구건조, 이명, 비염, 아토피, 그리고 질염, 방광염, 변비, 식도염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계속 완화하다 보면 그 병이 생긴 원인은 계속 묵혀두게 되어서 병을 더 키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치료가 힘든 만성 염증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내 몸이 보내는 간단한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이 어떤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좀 더 지혜롭게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